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First impression is the last impression 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첫인상은 마지막 인상이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보통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죠. 첫인상은 찰나의 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80%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인상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소통에 많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앞서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대한 실수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능 경연쇼에 출연한 화가 코린 서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정 캔버스에 분필로 쓱쓱 평범한 그림을 그렸고 검정 물감을 아무렇게나 칠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볼품없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씩 전원이 탈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직전 그녀는 큰 캔버스를 거꾸로 뒤집더니 흰 가루를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잘생긴 남자 심사위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입을 쩍 벌렸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탈락 버튼을 눌러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전문가인 그들도 반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죠. 이 사례는 첫인상이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며 사실 뒤통수를 칠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중들은 코린의 작품을 칭찬했지만 아마 무대 뒤에서 그녀가 느꼈을 그 눈물은 몰랐을 건데요. 여러분도 혹시 첫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첫인상과 정반대였던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또 서둘러 그들이 아닌 모습을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와,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생각들이 그 사람이 가진 본 모습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깊은 맛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안현정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가진 깊은 맛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고 좋아하고 익숙한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게 되곤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검정색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검정 옷들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어느새 제 옷장에는 검정색 옷들로 이렇게 가득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 입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제가 검정색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 스타일 또는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상의 옷, 내가 하는 일에 맞는 옷 이런 옷들을 하나둘 사서 입다 보면 어느새 장롱 안에 같은 스타일의 옷이 수두룩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은 씨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마 입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꽃무늬 옷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냐고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런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옷을 좋아합니다. 꽃무늬 옷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아마 집에 그런 옷이 하나, 두 개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옷 말고도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도 내 피부에 잘 맞는 화장품을 골라서 쓰게 되고 또 집에서 컴퓨터를 하기 위해 의자를 산다면 또 내 몸에 잘 맞는 의자를 골라서 사게 되고 휴대폰을 고를 때도 내가 쓰기 편한 나에게 잘 맞는 휴대폰을 고르고 이렇게 나에게 맞는 것들을 사용할 때 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제품을 쓰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바꾸고 싶고 그렇게 되죠. 네, 맞아요. 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지내면 편안하고 또 하면 하고 알아들어주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 폭이 좁아지고 교류의 폭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 퇴사 이유를 조사했어요. 혹시 1위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전에 일할 때 업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특히 야근 문화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에 오면 막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중한 업무가 1위인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 때문이라는 그 퇴사 이유가 4위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취준생들이 직장을 구할 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지켜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위는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었고 2위는 조직 문화가 나와 맞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로 8년차 직장인인데요. 그동안 함께 일하기 어려웠던 그런 동료들도 있었고 또 제 마음을 상하게 했던 동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힘이 들고 힘이 붙일 때는 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동료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곳을 피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한 곳에서도 또 나와 맞지 않는 상사 또는 동료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방법은 이직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나와 잘 맞았던 사람도 사이가 틀어질 수가 있고 또 잘 맞지 않았던 사람도 지내다 보니 장점을 발견하고 잘 맞아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늘 존재할 수 있죠. 한 공기업 취업 카페에 올라온 포스트 중에서 퇴사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할 4가지라는 글에는 퇴사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하고 퇴사 후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파악을 해야 하고 또 퇴사 후에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퇴사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 내용인데요. 싫은 상사, 불편한 업무 환경은 퇴사 이유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나 환경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이유는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사, 동료와의 갈등과 조직 문화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혹시 최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해서 이슈가 되었던 쌍둥이 배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네, 저 들어봤어요. 네, 저도 SNS 하다가 정리된 글을 본 적 있어요. 두 선수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쌍둥이 선수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요. 그 선수가 선배와의 불화를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글을 보고 그 선수에게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더 심한 폭력을 당했던 본인들이 있는데 그런 글을 올린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예전에 당했던 일들을 모두 폭로한 것이에요. 만약 불화가 있던 선배가 나와 맞지 않아도 그 선배를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잘 지내보려고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점점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도 점점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만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시대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보다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생활 패턴은 점점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져 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찾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SNS를 하다 보면 나와 비슷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팔로우를 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의 교류만이 이렇게 활발해지게 되고 사람 간 교류의 깊이가 깊게 이렇게 사귀게 된다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만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그렇게 가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얻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쁘고 피곤한 생활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모적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이 긴 한국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로 지쳐서 퇴근을 하면 굳이 새로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혼술, 혼밥 이렇게 하면서 뭐 넷플릭스 한 편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마음이 점점 흘러가게 되다 보면 부담스러운 것은 피하게 되고 내 마음과 잘 맞고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그리고 소통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것보다는 혼자 생활하는 데서 오는 편안함을 이렇게 즐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또 다양한 음식의 맛을 이렇게 즐기면서 행복을 느끼듯이 인간관계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씨는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나요? 네, 제 딸은 딸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 딸기가 비싼데 딸기만 보면 사달라고 해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이들이 딸기를 참 좋아하죠. 저희 아이도 딸기도 좋아하고 또 귤,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후에 간식으로 종종 주곤 하는데 딸기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귤은 달달하면서도 또 신맛이 나죠. 이렇게 과일마다 맛이 다르듯이 사람에게도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좀 겁이 많은 편이에요. 아들인데도 겁이 많아서 처음 본 사람 또는 처음 본 음식을 이게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딸기를 처음 먹을 때도 처음 보는 거라서 먹기 싫어하는 거를 제가 막 억지로 입에 조금 넣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맛을 보고는 그 뒤로 또 달라고 하고 요즘은 딸기를 보면 막 침을 흘릴 정도로 딸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귀엽네요. 네. 과일의 맛을 이렇게 직접 봐야 그 과일의 매력을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도 고유의 맛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사람의 고유의 맛을 알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보면 외형이나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첫인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사건건에서 첫인상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그 사람과 조금 더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인상에서는 굉장히 차가워 보였던 사람인데 조금 지내보니까 되게 다정한 사람이구나. 표현이 조금 서툴렀던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과 조금 더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인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오래 사귀다 보면 이 친구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구나 하고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조금 더 교류를 하고 가까워지면 친구에게 보고 싶다 연락을 하게 되듯이 그 사람이 좋아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경우에 첫인상 또는 성격까지만 보고 상대에 대해 판단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거나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맛은 마음을 교류를 했을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한 차장님이 저한테 처음 하는 일인데 이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툭 던져주면서 내일까지 해와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귀찮아서 그렇게 하셨거나 아니면 혹시 나의 어떤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또는 골탕 먹이려고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게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다음날 가져갔더니 사실 잘못된 것들 투성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보고 뭐 평가를 한다거나 화를 내시거나 혼내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길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데 회사 일은 언제든지 처음 하는 일을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을 먼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마음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갈등과 다툼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 첫인상과 성격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 주변에도 싫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 저 사람은 말을 너무 막 해. 아, 너무 FM이야. 하면서 점점 하나하나 한 명 싫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서로 흐르지 않으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다툼도 자주 하게 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마인드 스케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상대를 첫인상이나 성격만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가진 깊은 맛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전성경 매니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아는 언니 중에서 필리핀에서 시집 온 언니가 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의 언어적인 문제로 많이 부딪히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남편과 일찍 또 사별을 하고 혼자서 억척같이 일하면서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어서 일도 잘하고 또 성격도 조금 급하신 편인데다가 무엇보다 목소리가 크셔서 그냥 말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았다고 해요. 언어가 서툴러서 잘 못 알아먹고 또 목소리가 크신 어머니가 또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그 언니가 혼자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대요. 네, 정말 그랬겠어요. 네, 그런데 어느 겨울날에 이 언니가 겨울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한국의 추운 겨울을 처음 경험하면서 몸이 계절을 적응하지 못해서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와서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어디서 배우셨는지 며느리의 고향 음식을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며느리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무섭고 또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설프지만 그 고향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는 그 언니의 얘기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분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그 급한 성격과 큰 목소리 때문에 화를 내신다고 오해를 했던 건데 마음을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생각이 좀 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엽고 예쁘게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말투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친구들한테 좀 과격하게 화내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애랑은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와서 저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근데 초콜릿을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강압적으로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막 너무 부담스럽고 그 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초콜릿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화가 났거든요. 안 먹는다고 하긴 했지만 그걸 제 앞에서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기분이 확 상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왜 그러는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자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좀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서툴다고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안쓰럽고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나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 후로 그 친구랑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친구들보다 저를 생각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고민해주는 절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라온 환경,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성격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모습은 마음을 나누기 전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상대와 마음을 나누어 보면 그 모습조차 이해가 되어지고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고 가까워져서 서로 행복을 주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과 마음으로 교류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우리 안현정 강사님의 강연이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마인드 스케치 첫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5번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는 처음 강연을 하게 돼서 처음엔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한 회 한 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분이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대해주셔서 저도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강연을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저도 강연을 통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생각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안현정 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